오늘은 그림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루브르를 거닐다 보면은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이 하나 있어요. 왼쪽에 있는 여인이 지켜보는 관람객들 좀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작품 앞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행동을 흉내내면서 인증샷을 찍고 있죠. 그것도 참 재미있는 그런 장면인데, 그러면서 왜 이런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유명한 그림에 담겨있는 프랑스의 역사 한 대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이 종교전쟁에서 나라를 구했고 또 연인을 위대한 왕으로 만들었다는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고 또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앙리 3세가 죽은 뒤에 나라가 참 혼란스러웠는데요. 법적으로는 앙리 드 나바르가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죠. 그런데 신교도인 그를 거부하는 가톨릭 동맹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죠. 전 국민의 80% 이상이 가톨릭이다 보니까 새롭게 왕이 되는 일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고요. 여러 차례 내전을 벌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대결은 프랑스 내 미그노 세력하고요, 가톨릭 동맹의 대결이긴 했는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은 이들의 배후에서 지원하고 있는 잉글랜드와 스페인의 대리전이기도 했죠. 내전 초반에 앙리는 잉글랜드의 지원을 적극 활용해서 이제 기세를 올립니다. 여기가 아르크 성이라는 곳인데요. 1589년에 노르망디에 있는 이 성에서 전투를 치른 앙리가 열세를 딛고서 샤르를 물리치게 되죠. 그 다음에 연이어 벌어진 전투에서 1590년인데요. 같은 노르망디에 있는 이브리 전투, 이것이 굉장히 결정적인 장면이 되겠어요. 그래서 신교도 세력이 가톨릭 세력에게 정말 심대한 타격을 입힌 그런 전투입니다. 당시에 가톨릭 동맹을 이끌던 인물은 마행 공작 샤를이었는데, 억지로 끌어모은 독일 용병하고 스위스 용병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들이 갑자기 배신을 하는 바람에 대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전투의 승리로 앙리는 왕위 계승에서 절대적인 우위에 서게 되었죠.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파리의 시민들이었어요. 이들은 미그노의 국왕을 거부하면서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무려 4년에 가까운 파리 포위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똘똘 뭉친 파리 시민들은 격렬하게 저항해가지고 앙리는 도무지 저 파리를 넘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 파리 사람들은요, 앙리의 대안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펠리페 2세의 맏딸이죠, 이사벨 클라라를 결혼시키려고 했어요. 이사벨 클라라가 직접 여왕이 될 수는 없지만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은 계승권이 생기는 셈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사벨 클라라를 여왕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상한 유권 해석이 있었던 거거든요. 하지만 그때 파리 의회에서 제동을 걸었죠. 이미 아들이 있으면 모를까, 아들 낳을 걸 기대하면서 미리 왕위를 준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거 누가 봐도 억지다, 그런 거예요. 이게 가능해지게 되면은 그간 계승했던 여러 왕위들, 이 모든 것들이 부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혼란이 초래된다, 이런 우려를 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의회는 가톨릭 동맹을 이끄는 마행 공작에게 엄한 경고를 했습니다. 뭐냐면 종교적인 이유로 왜 교황이나 스페인 같은 외세를 끌어들이냐, 이런 거죠. 그래서 국내 정치 문제에 이러한 외세를 끌어들이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경고를 했어요. 그 다음에 외국 왕을 프랑스 왕에 앉히려는 그 어떤 시도도 거부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이거는 프랑스의 국가라고 하는 개념이 분명해지고 있다, 그런 걸 이제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의회의 결정은 기즈 가문과 가톨릭 동맹에게 결정적 타격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정이 있다 보니까 앙리 드 나바르의 지위는 보다 확고해졌겠죠. 하지만 그는 여전히 파리를 함락시킬 수가 없었어요. 펠리페 2세가 보낸 스페인군이 있었습니다. 아주 강력한 군대를 맞아서 번번이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어요. 힘으로 밀어붙여서 파리를 함락시키면 끝날 거라고 믿었는데 이 사태가 한없이 장기전 양상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전쟁을 계속해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국민들을 죽음으로 내몰아야 하는지, 그로서도 참 막막한 그런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때 그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려준 그런 사람이 있었죠. 바로 그가 사랑했었던 연인 가브리엘 데스트레입니다. 앙리는 이 가브리엘을 이브리 전투에서 승리한 직후에 파리 포위전을 벌일 때 만났습니다. 당시 17살이었는데요. 이 가브리엘을 보자마자 그 미모에 반해버린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썸을 타고 있었던가 봐요. 그랬는데 가브리엘의 부친이 그녀가 앙리의 애인이 되는 거를 펄쩍 뛰면서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앙리가 천하의 바람둥이라는 소문은 이미 자자해요. 그래서 자기 딸을 좀 사귀다가 버릴 거다. 이제 그렇게 보았고요. 그 다음에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앙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딸에게 좋은 일이 있을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가브리엘의 아버지가 서둘러서 다른 남자와 결혼을 시켜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의도와는 다르게 앙리의 사랑에 불을 질러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지만 앙리는 가브리엘에게 절절한 마음을 전했고요. 그래서 가브리엘은 또 그 편지를 받아보고 감동을 먹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남편을 버리고서 앙리한테 달려온 거예요. 가브리엘도 보통 여인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지적이고요. 대단히 총명한 여자였다고 하는데 그냥 평범한 영주의 아내로 평생 썩을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앙리한테 모든 걸 걸은 거죠. 그를 프랑스 왕으로 세울 거다. 그리고 그의 아내인 왕비가 될 거다. 이제 그런 식으로 아주 독하게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때 앙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전장터에서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천막에서 생활했는데 가브리엘은 앙리가 있는 곳은 늘 따라다녔다고 하죠. 그래서 천막이라는 게 참 불편한 삶인데 거기에 이제 금방 적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앙리에게 조금의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챙겨줬다고 합니다. 그의 옷도 항상 깨끗하게 챙겨주고 좋은 음식만 맨날 먹이고 또 밤에는 그를 꼭 끌어안고 잤다고 하죠. 앙리는 가브리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고 합니다. 그가 전투를 하느라고 정신이 없을 때에는 가브리엘 보고 알아서 중요한 편지나 서류 같은 것들을 보내도 된다. 그렇게 맡길 정도였어요. 가브리엘이 손을 대면은 지적할 것 자체가 없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가브리엘은 늘 좋은 대화 상대였고 또 대단히 뛰어난 조언자였대요. 그래서 고민이 되는 문제도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늘 좋은 답을 떠올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앙리가 오랫동안 고심하던 문제, 자신의 가장 큰 고민거리를 가브리엘에게 솔직히 털어놓으면서 조언을 드리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미 왕이지만 결코 왕이 될 수 없는 갑갑한 처지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벗어나야 할 것인가, 그걸 상의를 한 거죠. 가브리엘은 섣불리 설득하려 하거나 자기 얘기를 먼저 꺼내거나 그런 성격이 아니었대요. 그의 이야기를 쭉 들어주고 또 공감해주고 그러면서 그의 마음을 섬세히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간절히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게 뭐냐면 이 오랜 전쟁과 갈등의 역사를 끝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조언을 구한 앙리에게 가브리엘이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앙리, 당신은 위그노의 국왕이 되고 싶은가요? 아니면 프랑스의 국왕이 되고 싶은가요? 가브리엘은 자신의 생각을 담으면서도 앙리로 하여금 스스로 답을 하도록 이끌고 있는 거죠. 이 질문을 받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앙리가. 그래서 가브리엘은 가만히 기다려 주었다고 하죠.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앙리가 말했습니다. 프랑스의 국왕이 되고 싶습니다. 너무나 간절히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절대 끊어낼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건 나 하나만 믿고 목숨을 바친 동료들 그리고 엘리자베스를 비롯해서 나를 헌신적으로 도와준 외부의 은인들입니다. 이들을 배신한다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죠. 가브리엘은 앙리를 가만히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프랑스 국왕이 되고 싶으면은 프랑스 국왕이 되세요. 그러려면은 앙리 당신은 희생을 해야 합니다. 당신은 모두의 미움을 받아야 되고 또 그만큼 상처를 받아야 하는 거다. 그게 두려워서 도망치지 마라. 그랬고요. 그래야만 죄 없는 무고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믿어야 한다. 그러면서 당신의 백성들이 언젠가는 당신을 알아줄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앙리가 그 순간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그동안 상처를 받고 싶지 않아서 징징거리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쇳덩어리가 사라진 그런 느낌이 들었대요. 그리고 온 세상이 자기한테 화살을 쏘아대도 다 맞아주마 이런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표정을 읽었어요. 가브리엘이. 그러면서 미소를 지었다고 하고요. 그때 이제 앙리가 이 가브리엘에 대해서 무한한 애정을 느꼈다. 그런 얘기가 전해집니다. 참 역사적인 순간이죠. 1593년 7월 25일인데요. 앙리가 가톨릭으로 개종을 했습니다. 너무나 전격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경악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동안 위그노의 총대장으로서 가톨릭분하고 일생 동안 싸워온 인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개종을 한다는 거죠. 특히 위그노인 사람들 모두가 난리 났겠죠. 그리고 엘리자베스도 저 바다 건너서 이 배신감의 치를 떨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톨릭 측의 반응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대요.
뭐냐면 저 사람이 왕이 되려고 거짓으로 개종한다. 그런 식으로 의심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거죠. 그런데 다재다능했던 가브리엘은 또 외교라는 측면에서도 정말 뛰어났대요. 그래서 그녀는 가톨릭 동맹하고 교황의 대사 이런 사람들을 부지런히 만났어요. 그렇게 앙리의 진심을 전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죠. 로마 교황청에서 앙리에게 내려진 파문을 철회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동맹도 이제 농성을 풀고서 앙리를 맞아들인 거죠. 그래서 1594년 이듬해죠. 2월 27일에 앙리 드 나바르는 마침내 프랑스 왕위에 오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앙리 4세가 된 거죠. 앙리는 가브리엘을 왕비로 맞이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의 이런 이야기는 모두를 놀라게 했죠.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는데요. 우선 앙리나 가브리엘 모두가 결혼한 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취소해야 되는데 이는 교회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프랑스 왕이 새로 결혼할 때는 외국 왕녀급은 돼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은 가브리엘의 신분이 너무나 낮았던 거예요. 게다가 가브리엘에게는 지창금 같은 거 그거 가져올 돈이 없어요. 그래서 국가적으로는 엄청난 손실을 각오해야 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반대하는데 앙리의 생각은 굳건했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교회에 요청해가지고 가브리엘을 자유롭게 했죠. 뭐냐면 현재 남편과는 부부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결혼은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게 먹혔어요. 근데 그때 이미 가브리엘은 앙리의 아들을 낳은 상태였거든요. 앙리는 가브리엘의 결혼이 무효가 되는 순간 태어난 아들을 자신의 적법한 아들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을 왕의 공식 정부로 임명했어요. 즉 왕비를 대신할 자격이 주어진 거죠. 이처럼 가브리엘의 권력이 점점 커지게 되니까 그녀를 견제하려는 세력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온갖 욕을 퍼붓는 인간들도 등장했는데요. 그녀가 남편을 배신한 더러운 여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치스럽다. 가브리엘이 좀 돈은 많이 쓰긴 했답니다. 그래서 나라를 망친다. 이런 식으로 비방하는 팜플렛이 전국 방방곳곳에 뿌려지기도 하고 뭐 그랬답니다. 그러는 중에 가브리엘이 가톨릭 동맹하고 위그노 사이를 왕래하면서 많은 활약을 펼쳤다고 해요. 그녀의 동생이 카트린인데 이 카트린은 위그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언니랑 동행하면서 동생 역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앙리는 이 두 자매의 공로를 인정해서 의회 의원으로 임명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 많은 노력들이 결실을 맺죠. 그래서 1598년입니다. 마침내 프랑스에서 낭트 칙령이라는 게 공표돼요. 자, 이 칙령에 의해서 프랑스 내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되게 된 겁니다. 이거에 극렬 저항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 정말 많았는데요. 가브리엘하고 동생 카트린이 양 진영을 돌아다니면서 정말 열심히 설득했다라고 하죠. 그러는 동안에 앙리는 가브리엘하고 결혼을 차근차근 진전시켰어요. 그래서 먼저 가브리엘을 보포르 여공작으로 임명해서 신분을 훅 올렸고요. 교황청으로부터 마고와의 이혼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회신을 얻었습니다. 가브리엘은 이미 앙리에게 아이를 셋이나 낳은 그런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임신을 한 거죠. 그래서 앙리가 이제 곧 때가 온다라고 해서 왕비의 반지를 미리 선물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왕비가 되는 건 이제 시간 문제처럼 이제 그렇게 된 상황이죠. 자, 이제 앞서서 본 그림 이야기를 해보죠. 제가 배경 설명은 어느 정도 드렸기 때문에 이 작품에 대한 이해가 이제 어느 정도 되실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작품의 주인공이 바로 가브리엘 데스트레입니다. 왼쪽에는 그녀의 동생인데 그녀의 동생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누군지는 아직 분명하게 밝혀지진 않았어요. 카트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궁정화가인 퐁텐블로 화가들이 이 아름다운 그녀를 즐겨 그렸는데 루브르에 걸려있는 작품 중에서 사실 우리를 가장 당황스럽게 하는 이 작품이죠. 이게 상당히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그런 작품인데 근데 이 둘 사이가 언니 동생이라는 거죠. 그럼 왜 동생은 언니의 젖꼭지를 이렇게 꼬집고 있냐 이제 그런 건데요. 이거 자체가 사실은 쉽게 이해되기 어려운 너무 이상한 행동이죠. 그런데 이 의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언니가 귀하신 몸, 즉 왕의 아이를 가졌다. 이거를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가브리엘의 왼손에 주목하셔야 돼요. 그 왼손가락에 뭘 들고 있죠. 이게 뭐냐면 앙리가 가브리엘에게 준 반지입니다. 그러니까 즉 왕비의 자리를 약속한 그 반지가 이렇게 손에 들려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작품은 가브리엘이 가장 행복하던 시절에 왕의 궁정화가들이 그녀를 이렇게 옷을 안 입혀서 그린 게 아니라 상상으로 그린 그런 그림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가브리엘이 갑자기 아팠습니다.
임신 말기에 아주 극심한 경련이 찾아왔고요. 그래서 통증을 호소하던 그녀가 아이를 이제 죽은 채로 낳았죠. 사산을 했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당시가 이 가브리엘에게는 삶의 절정의 순간이었는데 그 순간에 신이 매정하게 그녀를 데려가고 만 겁니다. 앙리는 그녀를 갑자기 보내고 나서 이 비탄을 금할 길이 없었죠. 그는 소문난 바람둥이 아닙니까? 그 어느 여인에게서도 오랜 기간 열정을 느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에게 진정한 사랑이 찾아왔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난관을 뚫고라도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브리엘이 25살이라는 너무나 꽃다운 나이에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만 겁니다. 화사한 꽃처럼 활짝 피었다가 금방 사그라져 버린 여인. 가브리엘 데스트레는 너무나 짧은 생애를 살다 갔지만 앙리에게 아주 중요한 조언을 해서 결국 극심한 종교 갈등을 없애버린 거죠. 그러면서 프랑스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그렇게 대접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프랑스는 유럽의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빨리 종교 전쟁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르봉 왕조가 이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강력한 중앙 집권을 이루게 되는 거거든요. 이를 통해서 유럽 최강국으로 올라서는 그런 발판을 마련할 수가 있었죠. 자, 이렇게 해서 앙리 4세의 사랑, 아름다운 여인 가브리엘 데스트레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녀가 죽게 되면서 프랑스 왕비 자리가 비게 되었는데 그 자리는 또 어떻게 채워지게 될까요? 다음에 기회를 봐서 이 이야기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